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발의 두 번째 시간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문 정리만 좀 잘하시면 된다. 특히 경제, 사회 분야는. 그다음에 문화에서 조금 고분 정도만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페이지 108쪽. 자, 한번 읽읍시다. 연필로. 연필로 줄을 치는 거. 읽는 거는 눈으로 읽고. 발의 경제. 자, 수치제도. 이건 세금 걷는 거야. 자, 눈으로 일단 읽고. 조, 콩, 보리 등 곡물을 거두는 조세, 배, 명주, 가축 등의 가죽 등의 특산물을 거두는 곡물, 궁궐, 관청 등 건축의 농민을 동원하는 부여. 그래서 세 개 조서나 조세, 곡물, 부역. 그래서 이거는 삼국시대부터야. 다른 이름은 조용조야.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조선시대까지 다 세 가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조세, 뭐를 걷는 거다? 곡물, 줄. 앞에 곡식, 곡물, 줄. 그 다음에 곡물, 특산물, 줄. 그 다음에 부역은 뭐다? 농민 동원, 줄. 자, 그래서 발해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거두는 조세, 특산물을 거두는 곡물, 그 다음에 농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이역이 있다. 그 정도만. 재정기관으로는 뭐가 있다? 재정을 담당한 관청, 인부, 사장시, 대농시, 줄. 그 중에서 인부 정도만 동그라미. 자, 산업으로 간다. 자, 발해의 경제. 자, 무엇이 발달했다? 농업. 세로로 먼저 읽읍시다. 농업, 목축, 수렵, 어업, 수공업, 상업. 자, 농업에 대해서 한다. 서부와 남부는 주로 농업이 발달. 서부, 남부 줄, 주로 농업 발달 줄. 다음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기후 조건의 한계로 주로 벼농사보다는 밭농사 중심 줄.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 실시 줄. 자, 그래서 그 문장 반드시 기억해놔. 발해는 기후 조건의 한계라는 얘기는 그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겠지. 북쪽이니까. 자, 그래서 벼농사보다는 밭농사 중심. 그거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나면 틀리는 거야? 벼가 주로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벼보다는 밭농사 중심. 그러나 벼농사도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되었습니다. 그것만. 목축으로 갑니다. 동부, 북부, 산간 지역 줄. 특히 말줄. 솔빈부의 말은 주요한 수출품 줄. 맞습니다. 수렵으로 갑니다. 동부, 북부, 산간 지역. 그러니까 목축이나 수렵은 주로 동북부 산간 지역에 주로 발달했다. 모피, 녹용, 사향 등이 생산되어 수출 줄. 그래서 발해, 목축과 수렵, 발달. 지역은 그냥 줄쳐놓은 거예요. 특히 솔빈부의 말은 주요한 수출품. 그 다음에 모피, 녹용, 사향 등이 많이 생산되어 수출. 그 다음에 모피에다 동그라미 쳐놔. 모피. 그래서 모피 교역로가 있어. 발해. 모피 교역로를 담비의 길이라고 해. 담비의 길을 통해서 모피가 교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업은 동북부 줄. 경박호에서 나는 붕어 줄. 숭어, 낙지, 문어, 다시마, 대게, 바다범 등 줄.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업도 발달했구나. 발해 보면은 동해안도 접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수공업, 관청, 민간 줄, 지부와 신부 줄. 그 다음에를 더 기억해놔. 삼배, 명주, 비단 등의 직무를 짜는 직조수공업 줄, 벽돌, 기와 도자기업 줄, 금속 가공업 발달 줄. 특히 무엇을 재련하는 데 능숙했다? 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놔. 발해는 수공업도 발달했다. 직조 수공업 동그라미 발달. 벽돌, 기와 도자기 동그라미
발달. 금속가공업 동그라미 발달. 맞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상업으로 갑니다. 상업은 수도인,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 줄. 그래서 발해는 상업도 발달했는데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수도인,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지. 물건의 교환에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외국의 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줄. 외국의 화폐 사용 가로. 자, 그래서 그거 문장 기억해놔. 발해는 상업도 발달했는데 물건의 교환에 무엇이 사용되기도 했다? 외국의 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농업. 이 나라는 기후 조건의 한계로 벼보다는 밭작물, 밭농사가 중심. 버트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실시. 목축과 수렵, 말 특히 그 다음에 모피, 녹용, 사향, 수출. 수공업, 직조수공업 발달, 벽돌 기와 도자기업 발달, 금속 가공업 발달, 특히 철 재련 발달. 상업, 외국의 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장은 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대무역으로 간다. 대무역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당과도 무역이 이루어졌다. 어디를 통해서 교류했다? 조공도 해로, 영주도 육로. 줄. 무엇을 수출했다? 불상, 자기 등 수공업 제품과 모피, 인삼 등. 줄. 그건 수출품이야. 그 다음에 비단, 책 등과 의뢰용 용품. 줄. 이거는 수입품이야. 그 다음에 당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땅에 발해 사신이 묵는 숙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걸 발해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발해관 설치. 산둥, 덩저우 등의 발해관 설치. 그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발해관은 발해 사신이 묵는 숙소야. 어느 나라 땅이야? 산둥이나 덩저우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땅에. 따라서 발해관은 당연히 당과 발해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일본. 두 번째, 동경. 일본도 당과 마찬가지로 고주수라. 당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했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간다? 일본.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남경 줄, 신라도 줄. 그 정도만 읽으세요. 자, 그래서 경제 많이 없잖아. 산업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돼.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당이나 일본을 정도를 좀 더 신경 써서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09페이지 발해 사회. 자, 발해 사회는 사회구조. 첫째,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게 돼 있죠. 어느 나라나 지배층이 있고 그 다음에 피지배층이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배층은 주로 무슨 계통이 지배층을 형성했다 해야 되냐면 고구려 유민들이 지배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해야 돼. 일부는 말갈개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주로하고 일부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해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 계통이 주로 지배층을 형성했고 일부는 말갈개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지배층, 발해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 고구려계가 다수 차지. 그걸 줄쳐놓으면 되지. 왕족인 대씨, 귀족인 고씨 등 고구려계가 다수 차지. 이 말이 성립되는 거지. 맞지? 주로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발해 지배층의 성씨를 보면 고구려계 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씨라든가 무슨 씨? 고씨 등 이게 어느 나라 성으로 가야 된다? 고구려 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일부 말갈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밑에는 읽어. 고구려 지배층은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차지하고 수도를 비롯한 큰 고을에 거주하면서 노비와 여성민을 거느렸다. 이건 뭐 당연히 지배층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눈으로 확인하고. 자, 피지배층으로 간다. 발해의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개가 다수 차지. 그거 줄. 자, 그래서 피지배층은 주로 무슨 개라고 해야 돼? 말갈개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말갈개통. 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지배층이 많을까요? 피지배층이 많을까요? 뭐 어느 나라나 항상 피지배층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서 나올 수 있어. 주민의 다수. 주민의 다수는 무슨 계통이라고 해야 된다? 말갈개라고 해야 된다. 말갈개. 그리고 일부는 고구려계도 물론 있겠지. 자, 그래서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 계통, 비지배층은 주로 말갈 계통. 전체적으로 주민의 다수는 말갈 계통 이렇게. 자, 말갈개로 기준으로 보자. 말갈개는 주민의 다수를 형성했다. 주로 피지배층을 형성했다.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했으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정도만 반드시 기억해놔. 그렇다고 엄청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읽어. 말갈개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오두막을 내려 국가 행정을 보조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신분 구성으로 가자. 특징. 발해도 신분제 사회야. 그래서 신분의 종류가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왕족을 포함해서 귀족, 평민, 부공민, 민, 노예, 미, 줄만. 그리고 이것도 줄만 쳐놓으면 돼. 발해의 지배세력은 대체로 성, 줄. 평민이나 하층민은 성을 갖지 있지 못함, 줄. 이거는 발해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이 남부국 시대까지는요, 주로 이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성을 사용하는 거야. 평민이나 천민층은 아직까지는 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발해만의 특징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 크게. 그 다음에 왕족에 대해서 하자. 왕족은 아까 정치할 때도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발해 왕족은 고구려계인 대시가 맞나? 맞죠. 왕위 계승은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나? 맞지. 적자, 장자, 계승 원칙. 그 다음에 신라와 백성들이 왕을 일상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가독부 줄. 그 다음에 밑에 황제국임을 표방하기도 했나? 맞지. 줄.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뭐야?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나? 시호 사용했나? 왕을 성인, 황상, 대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나? 자, 여기 부분은 조금 별표 쳐놓고 좀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결론 왕할 때, 정치할 때도 왕을 했듯이 발해 왕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시호를 사용했고 왕을 황상, 대왕, 성인이라고도 불렀다. 천선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거는 황제국임을 표방한 것이다 라는 거지. 중국과 대등한 국가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 발해 왕족의 성씨는 대시야. 그치?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스스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지. 자, 그래서 그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황제국임을 표방한 부분, 그 두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귀족도 그냥 읽기만 합시다. 귀족들은 여러 성씨를 갖고 있었으며 주로 고구려계가 귀족층을 형성하고 일부 말갈계. 그것도 좋잖아. 주로 고구려계가 귀족층 형성, 일부 말갈계. 이게 이제 지배층이라는 거지. 지배층이 귀족일 거니까. 그래서 주로 다수는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계, 일부 말갈계. 다시 한번 확인. 지배층의 성씨는 대씨, 고씨 맞지? 고구려 계통 맞지? 그래서 주로 고구려계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읽으세요. 귀족들은 품계가 있어 등급에 따라 직권뿐만 아니라 대우도 달라 입는 옷의 색깔, 장식 등이 규별되었다. 발해 귀족들에게는 공후, 백자남, 그거만 줄쳐놓사. 공후, 백자남 등 5개의 자기가 주어짐. 그거 줄쳐놔. 그거를 봉작제도라고도 해. 발해 귀족들은 그렇게 구분된단 말이야. 공, 후, 백자남. 그걸 봉작제라고도 해. 봉작제.
그리고 이거는 고려시대도 나와. 고려시대도 나온단 말이야. 그 정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귀찮다 그러면 그냥 까먹으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지배층, 피지배층에 관한 이야기 있지? 그것만 계속 공부해.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왕에 관한 것들. 왕에 관한 것들. 평민. 평민은 성이 없고 고구려인에 비해 말갈인이 다수. 말갈인이 다수 맞지? 평민은 호족에 편입되고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상인과 수공업자 등이 있음. 평민은 국가의 조세, 공물, 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뭐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거지. 부곡과 노비 마찬가지로 성이 없고 예속되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사회도 별거 없다. 이 부분도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관한 이야기, 왕에 관한 이야기 정도를 조금 신경 써서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로 갑시다. 자, 발해의 문화는 조금 외울 것도 있다. 자, 발해에도 뭐가 발달했다? 유교 내지는 유학.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최고 교육, 유학 교육했던 기관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주자감줄. 발해 최고 유학 교육기관이야. 신라는요? 국학. 발해는요? 주자감. 그리고 9세기 이후 줄. 당의 유학생 파견, 빈곤과에 합격. 줄. 그래서 특히 9세기 이후에는 활발히 당과 교류했는데 그 중에서 유학생, 당에 유학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빈곤과에 합격하는 발해 학생도 나온다. 이건 뭐 다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국내외 공식 문서의 한자 사용. 그거 반드시. 자, 발해는요. 발해 문자와 한자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국내외 공식 문서에는 발해 문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한자를 사용했다. 반드시 줄쳐놔. 그러면 외교 문서는 뭘 사용했을까? 외교 문서도 국내 공식 문서 맞죠? 여기에도 뭘 사용했다? 한자를 사용했다. 그렇게 줄. 그 다음에 유교적 명칭의 육부 줄. 이거 정치할 때 했던 거지. 자, 발해 육부는 이름이 뭐야? 충인의 지예신. 이게 다 어디서 강조하는 유교 이념이다? 유교. 그래서 유교적 명칭의 육부 하면 어느 나라로 간다? 무조건 발해. 그리고 당연히 뭐 발해 유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크게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 줄쳐 놓으시고, 이건 발해 유교 유학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불교로 간다. 자, 기본적으로 발해 불교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고구려 불교 계승. 그거 줄쳐놔. 그래서 또 하나가 성립되는 거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건 전제하에 발해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발해의 불교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구려 불교 계승했다 줄.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왕권 강화에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 왕으로 가야 된다? 대흠무. 대흠무는 문왕이라고 한 거 맞죠? 연원을 뭐 썼지 이 사람이? 확인하는 거야. 천인대건 이렇게 읽으라고, 외우라고. 그래서 대흥, 보력. 자, 이 사람은 당나라에 의해서 뭐에 임명된 사람이지? 발해 국왕에 임명된 사람 맞죠? 이 사람의 두 딸이 누구지? 정해공주하고 정효공주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무엇을 자처했다? 스스로 불교적 성황자처. 쉽게 말하면 왕즉불이라고 해야 돼. 왕즉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도 자처해서 전륜성황, 전륜성황이라고도 써있나 쓸까?
대음문은 스스로 불교적 성황 자체 있죠? 거기다가 전륜성황이라고도 써놔. 위대한 정법공주.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 왕즉불 스스로 불교적 성황을 자처하면서 불교를 왕건강에 기했다. 전륜성황이라고 여겨진다. 대흠물을 물어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불병자상, 이 나라의 대표적인 불상, 두 분의 부처님, 이불이야 이불, 두 분의 부처님, 이불, 나란히 앉아있는 거, 병, 좌상. 자, 그래서 이불병자상은 어느 나라의 불교 불상이다? 발해.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발해는 두 개 기억해. 불교. 그 다음에 정소 좋잖아. 정소. 발해의 유명한 승려로는 누가 전하고 있다? 정소. 당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정소.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고분으로 갑니다. 고분은 별 펼쳐놓으세요. 자, 고분 문제는요, 삼국시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요 발해도 좀 나올 수 있어. 자, 발해 고분은요, 크게 요 두 산에서 대대적으로 발견돼. 집중적으로. 하나는 육정산 고분군이야. 육정산 줄. 육정산. 그래서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덤은 무슨 무덤이다? 정해공주묘야. 정해공주묘. 정해공주. 그래서 색깔로 육하고 해 있죠?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쳐놔. 그래서 육해 이렇게 해요. 육해. 그래서 육정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육해인데 그러면 해지? 정해공주묘야. 그런데 이제 육정산이 아니라 여기서도 발해 고분이 많이 발견되거든.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한다. 용두산 고분군. 그럼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용두산 막 얘기 나오면서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해 무덤이 많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발견된 그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면 정해공주 아니면 정효공주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자, 어느 산에서 뭐가 발견됐다 하면은 육해를 무조건 외워. 그러면 육정산이 정해니까 용두산이면 육정산이 아니잖아. 그러면 정해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뭐다? 정효공주묘다. 정효공주묘야. 정효공주묘. 자, 그래서 어느 산에서 무슨 무덤 할 때는 뭘 기억해서 외운다? 육해로 외운다. 육해. 자, 그런데 요 무덤을 이제 물어볼 때 무덤 형태를 물어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육정산에서 발견된 그 공주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면 육해라고 했으니까 정해일 것이고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한다. 이거 굴식 돌방 무덤이다. 삼국시대 삼국이 공통으로 제작했던 분묘가 이 굴식 돌방 무덤이지. 다른 말로는 석실봉토분이라고 하는 거. 석실봉토분.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무덤은 주로 이 무덤을 물어보는 거야. 정해공주묘, 굴식돌방 무덤. 그러면 정효공주묘는 무슨 무덤이냐? 벽돌 무덤으로 돼 있다. 벽돌 무덤. 소리 나는 대로 읽읍시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는 안 읽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때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읽지.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안 읽잖아. 그냥 굴식 돌방 무덤. 근데 벽돌 무덤은 경음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벽돌 그렇게 이렇게 벽돌 무덤이다. 똘이다. 벽돌 무덤이다. 그리고 효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똘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효도루. 이 격투기 선수 중에 효도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효도루. 이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 그래서 효도루 이렇게 읽으라고. 효도루. 자, 무슨 무덤 형태냐라고 할 때는 이걸 기억해. 효도루. 따라서 정효가 벽돌이야. 그렇다면 정해는 굴식돌방 무덤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석할 때 요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아니라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일단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고분. 이건 알아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해하고 정효가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쉽다고요. 자, 그래서 두 단어를 기억한다. 육해와 효도루. 어떤 산이 나올 때는 육해를 기억해라. 육정산 나왔어.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 나왔어. 육정산이래. 발해인데 육정산이래. 그럼 육해. 아, 정해공주면 물어보는 거야. 근데 박스 안에 나왔어. 용두산이래. 발해인데 용두산이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육해가 아니네? 그러면 그건 정효공주면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무덤의 형태를 물어볼 때는 뭐야? 효도를 외워라. 그래서 정효공주묘가 벽돌 무덤이다. 근데 정해래? 아니면 육정산이래? 그럼 육정산은 육해니까 해겠지? 해는 효도루가 아니니까 해가 효도루가 아니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겠지?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효도루.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건 고구려의 영향, 이거는 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는 거야. 자, 육정산, 육해, 굴식 돌방무덤. 그 다음에 내부 구조는 무슨 구조로 돼 있다? 모주림 천장 구조. 그거 좋잖아. 모주림 구조. 이건 삼국시대 때도 있었지. 모주림 구조는 내부 구조가 모주림 뭐라고 했어요? 벽과 천장과 벽을 연결할 때 직각으로 연결하지 않고 각을 줄여서 연결하는 거. 이걸 모주림 구조라고 한다고. 이게 고구려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서 정해공주묘 무덤 내부 구조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모주림. 고구려의 영향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발견됐다? 돌사자상 줄. 그래서 정해공주묘에서는 돌사자상이 발견된 무덤이다. 그 다음에 기록물이 발견됐다. 정해공주묘지 이렇게 추천하. 자, 그 다음에 용두산에서 발견된 걸로 간다. 용두산 하면 육해가 아니네. 그러면 정효가 되겠네. 그래서 정효공주묘고. 무덤 형태는 하면 효도루네. 그러면 효가 벽돌. 그래서 벽돌 무덤이다. 이것은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무덤도 내부 구조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모주림 줄.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이 발견되고 있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벽화 발견 줄. 그리고 이 무덤에서도 뭐가 발견되고 있다? 기록물이 발견되고 있다. 정효공주 묘지. 이렇게. 거기까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표 쳐놓으시고 이 부분은 문화편에서 조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어. 자, 건축으로 갑시다. 자, 건축은 무슨 건축이 중심입니다. 궁궐과 사원. 수도는 어디입니다. 상경.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엇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의 영향 주작대로 발견. 그거 반드시 제일 잘 나온다. 그래서 수도인 상경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해서 계획적으로 반듯반듯하게 만든 수도야. 근데 여기서 주작대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작대로. 그 다음에 그러나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이것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온돌장치. 그것도 좋잖아. 그래서 주작대로는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온돌장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상. 흙으로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거 좋잖아. 이거 읽는 순간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어야 돼? 두 분의 부처 나란히 앉아있다. 아, 이거 이불병자상이네. 그 빨리 발해로 가야죠. 발해.
전체적으로 고구려의 불교는 발해의 불교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계승. 자기로 간다. 도자기. 두 번째 줄. 발해 자기는 당에 수출되기도 하고 고려 청자에 영향을 미쳤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수공업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발해 산업 중에서 수공업이 발달했는데 그때 벽돌, 기와 도자기업이 발달했다 그랬지? 그 도자기가 자기 아니야? 그래서 도자기업이 이 나라가 발달했다. 그래서 굉장히 발해 자기가 우수했다. 그래서 당에 수출하기도 하고 이게 고려에 전해져서 고려 청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그다음에 조각으로 간다. 발해의 벽돌과 귀화무늬. 벽돌과 귀화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 그거 줄. 벽돌과 귀화무늬도 기와도 발달. 벽돌, 기와, 도자기업이 발달한 거 맞지? 특히 이 발해의 벽돌과 귀화무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있어? 소박하고 힘찬 모습이 나와야 소박하고 힘찬 모습. 그렇다면 어느 나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면 돼. 석등 줄만. 자, 다 한문학으로 간다. 자, 발해는 발해 문자와 한자를 사용했다. 어쨌든 한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발해 한자는 국내외 공식 문서, 외교 문서에는 한자를 사용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해와 정효공주묘의 묘지에서는 한자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한자를 쓴 형태가 별려체다. 그래서 사륙 별려체 줄. 자, 발해는 사륙 별려체를 사용했습니다. 맞다. 별려체는요, 신라의 이 사람 할 때도 그 문장이 나와. 최치원이라고도 써놔. 최치원. 최치원 별려체 사용 맞습니다. 그냥 발해도 별려체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대흠무. 또 대흠무 동그라미. 대흠무는 문왕이다. 대흥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발해 국왕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정해 정효 공주의 아버지다. 이 사람 때 이때 이제 일본과 교류한 거 맞겠지? 이때 일본에 파견된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이 양태사라는 사람이야. 양태사 줄. 대음무 동그라미. 양태사 줄. 그래서 이 양태사라는 사람이 일본에 파견돼서 일본에서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야. 그래서 다듬이 소리 줄. 그래서 대음무, 일본, 양태사, 다듬이 소리. 자, 그래서 다듬이 소리라는 문학 작품이 나오면 어느 왕 때를 물어보고 있다. 대흠무를 물어보고 있다. 어느 나라와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일본.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고구려 관련 당 영향 이렇게 봅시다. 고구려 관련 건국 주체 세력은 고구려 계통인 대조영 등 대씨. 지배층의 성씨는 고구려 계통의 성씨인 대씨, 고씨. 일본과의 교류에서 스스로 고구려 계승의식 표출. 이불병자상, 온돌장치, 굴식돌방무덤. 굴식돌방무덤은 반드시 거기다가 공주묘를 써놔. 무슨 공주라고 해야 될까요? 효또루가 아니지? 그러면 뭐야? 정해공주라고 반드시 써놔. 정해공주. 정해공주묘, 굴식돌방무덤, 내부 구조는 모주림, 천장 구조. 그 다음에 석등. 연함은 화당을 와당이라고 고치세요. 와당. 화당이 아니라 와당. 연꽃무늬 와당. 와당. 그리고 석등이 됐든 뭐 벽돌이 됐든 기와가 됐든 와당이 됐든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뭐야? 소박하고 힘찬 모습. 석등 위에다 소박하고 힘찬 모습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나열된 사실들은 발해와 관련이 있고 발해가 어떤 나라를 계승한 것을 증명한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거. 반면에 당의 영향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볼 수 있는 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첫째 뭐가 있다? 주작대로. 다시 한번. 발해 수도인 상경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주작대로가 발견됐다.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 그것도 줄. 자, 발해의 중앙통치 체제는 삼성육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단 주의하셔야 된다. 어떻게 나오면 당의 영향이다 이러면 안 된다. 명칭과 운영. 그래서 거기도 있잖아, 추천아. 명칭과 운영 이러면 당의 영향을, 명칭과 운영 등을 통해서 그러면 당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독자적인 거지. 그것만 조심. 그 다음에 또 무슨 무덤이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벽돌 무덤. 벽돌. 그렇다면 무슨 공주라고 써놔야 돼? 정효공주라고 써놓으세요. 정효공주묘. 자, 그래서 정효공주묘의 벽돌 무덤 형태라든가 기본적인 삼성육부 제도라든가 아니면 수도인 상경에서 발견되는 주작대로. 그래서 적은 거를 더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거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발해 경제, 사회, 문화를 정리하셨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가끔가다 나와도 그냥 문장 정리,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할 때 그냥 OX 문장 정도로만 나온다. 그러니까 줄치고 자꾸 이제 OX만 가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